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두 번째 시간으로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차별인지 평등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마트나 아파트 입구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장애인들만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일반인에 대한 차별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평등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 임산부석이에요. 네, 임산부석은 임산부만 앉을 수 있게 마련한 좌석인데요. 네, 이것은 다른 임산부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일지 아니면 평등일지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군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로서 남성, 여성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이렇게 군대를 가는 거죠. 이거는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 중에 병역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이제 국회에서 만든 거죠. 네, 이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여성들을 좀 위한 것, 즉 남성에 대한 차별인지, 네, 아니면 이것도 평등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세 가지인데요. 민주주의의 이념이에요. 이념이라는 거는 그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토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 이념은 우리가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가 인간 존엄성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 세 번째는 평등입니다. 먼저 인간 존엄성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부 인권이라고 하죠. 하늘이 인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당연한 권리,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것을 인간 존엄성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다수에 의한 통치를 하고 정의를 배웠는데요. 그때 이제 다수는 여러 사람들이겠죠. 즉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을 각각 존중하는 이 인간 존엄성이 있어야지만 민주주의가 잘 작동할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자유인데요. 네, 자유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수갑을 채우는 모습인데요. 네, 수갑을 이렇게 채워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을 체포라고 합니다. 이런 체포를 할 때는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돼요. 네, 영장이 없이 체포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신체의 자유, 네, 우리가 어디든 가고 또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세 번째는 평등인데요. 네, 평등은 지금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데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네,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민주주의 이념 첫 번째인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민주주의는 사람이 하는 거죠. 네, 다수의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지만 이 민주주의가 잘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네, 단순히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권을 가져요. 우리가 즉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권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간 존엄성의 특징은요, 보편성이에요. 네, 보편성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권을 갖는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는 건데요. 모든 사람이 가져요. 네, 예외가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 연쇄 살인범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명의 사람을 죽인 이런 연쇄 살인범조차도 인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이런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간 존엄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네, 이것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이 잘 지켜져야 하겠죠. 네, 두 번째 민주주의 이념은 자유입니다. 일단 자유의 의미는요, 간섭받지 않는 거예요. 네,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 네,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여기서 외부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국가입니다. 네. 그럼 국가. 그래서 국가가 부당한 강제나 구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한 강제나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이 자유의 범위는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예를 살펴보면 신체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함부로 나의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의 자유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체포나 사람을 구속을 할 때, 그때 영장이 필요하고 또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즉,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묵비권을 행사한다. 묵비권이라는 거는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을 그런 권리인데요. 그런 거를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체포할 때 영장이 필요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거, 알려주는 거, 이런 것이 또 신체의 자유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체포하면 이 사람이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특정 장소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받는 시간 동안은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고문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문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 역시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신체의 자유와 더불어서 정신적인 자유도 있는데요. 이 정신적인 자유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표현의 자유가 있고요. 이거는 자신의 생각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요. 양심의 자유도 있고요. 그리고 집회나 시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등 이 정신적 자유는 상당히 많은데 국가기관이 간섭하지 않아야지만 인간이 우리가 좀 자유롭게 누릴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인간 존엄성이 보장받을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학생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강요해서 이 학생은 우리 헌법, 최고법인 헌법에 보니까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 있는데 왜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냐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종교의 자유,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든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요. 촛불을 들고 모여 있죠. 집회와 시위를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역시 어떤 자신의 생각을 집단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는요, 주의해야 될 점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돼야겠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사람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든지 침해가 된다면 이거는 조금 자유를 행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민주주의의 마지막 이념은 평등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의미를 살펴보면요. 평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권리인데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이라는 이유로 즉 성별에 따라서 아니면 종교, 재산 등등등에 따라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 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약간 뒤집어 보면요. 불합리한 차별은 안 되지만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면 무조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헌법에서 그 합리적인 차별, 즉 실질적인 평등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평등의 종류. 평등의 종류에는 형식적인 평등이 있고요. 실질적인 평등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평등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형식적인 평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법이나 정치의 영역에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런 것이 형식적인 평등이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이 대우하니까요. 아니면 법의 영역에서 재판을 받을 때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 봐주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묻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대우하는 것, 이런 것을 형식적인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평등은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죠. 능력도 다르고 교육 수준, 직업도 다른데요. 또 선천적인 조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차이를 인정해서 좀 다르게 대우하는 거. 타이를 인정해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실질적인 의미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의미의 평등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거냐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이런 것이 실질적인 평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질적인 평등은 주로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이런 세금 제도를 누진세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지하철이나 버스의 노약자석이라든지 장애인을 배려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평등,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평등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형식적인 평등이 사실 되겠죠. 그냥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상자 위에 올라가서 야구 경기를 지금 보는 장면인데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경기를 제대로 볼 수 없겠죠. 그래서 형평이라는 것이 제 실질적인 평등인데 얘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조금 더 혜택을 줘서 내가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그래서 불평등이 조금 해소되는 이런 것이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까지 민주주의 이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간 존엄성을 근본 개념으로 하죠.
국가로부터 부당한 강제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하고요. 성별, 종교, 재산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며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선천적인, 후천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공부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